화요일에 3프로 공약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K 윤여민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빨갛게 불을 켜곤 있는데 이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좀 오늘 2,900 터치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코스피 지수 좀 장 초반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음봉으로 출발했다 다시 한번 양봉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힘이 오늘은 좀 살짝 부족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작년 7월 11일에 세웠던 전고점인 2,896선을 지금 거의 다 온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끌어올리는 섹터 자체가 네. 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이 뭐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주사 같은 뭐 섹터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방산 같은 예전에 좀 강했던 섹터로 좀 어제 안 좋았었는데. 좀 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수 자체에 대한 어떤 높이의 오름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좀 활발히 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고 하면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 돌수록 어쨌든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작년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지수 상단까지는 왔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의 상단은 좀 더 높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지수 상단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다, 목에 좀 찼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제 방산 조선 떨어졌을 때 슬슬 고점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결국은 또 다시 조방원이 힘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섹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섹터를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상단은 좀 더 위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수를 이끌어가는 섹터, 산업군 자체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선 방산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이제 좀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 다음 어떻게 보면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많이 오르지 못했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섹터들은 오히려 좀 다음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제가 볼 때는 좀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조선 방산역의 뭐 증권이라든지 지주사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볼 때는 랠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평소에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에 관한 제가 볼 때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랑 지주사도 아직 끝이 아니다,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신 측면에서 순환매를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점 매수가 어찌 보면 유용한 그런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이슈, 첫 번째 이슈 직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추경 쪽에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추경 속도감 있게, 그만큼 내수주와 유통주 주목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추경 관련한 모멘텀 덕에 어제 뭐 지역 화폐 관련주 그리고 오늘 또 전자결제 관련주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네.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15%, 16%. 야, 이게 카카오페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모멘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자결제라든지 네. 이런 뭐 지역 화폐와 관련된 부분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이 추경과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추경이 되었을 때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섹터를 좀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경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규모 같은 경우는 30조 이상의 추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TF 회의를 좀 주최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추경과 관련된 회의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제도 이제 2차 회의를 좀 제가 볼 때는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네. 2차 추경과 관련돼서도 규모가 지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3조 이상에 대한 어떤 1차 추경 이후에 2차 같은 경우도 20조 이상 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30조 이상의 좀 추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1차 13조, 2차 한 20조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실무에 대한 어떤 지금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들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의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이 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네. 부분에서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결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화폐가 좀 소비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좀 많은 좀 결제라든지 흔히 말해서 좀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화폐 플러스 이 결제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내수라든지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인바운드에 대한 수혜라든지 뭐 편의점, 백화점 같은 결국은 이제 이런 민생 지원금을 회복 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어디로 소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결국 외식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단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내수 진작에 관련된 부분으로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냐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살짝 보니까 이마트랑 롯데쇼핑은 오늘 8%씩 빠지고 있네요. 네. 이거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 사이에 나타나는 잡음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좀 급등세를 남았던 종목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이 올라가면서 네.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찬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어쨌든 처음에 딱 이슈가 나왔을 때 모두가 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2차 랠리를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옥석에 대한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내수라든지 이런 유통과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좀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찍힌다거나 혹은 이런 추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차 랠리에 이은 2차 랠리를 좀 체크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 꼭 유념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랠리는 어느덧 지나가고 있고 2차 랠리를 대비할 우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숫자, 그리고 또 추경 외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종목의 옥석가리기를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하락하지만 뭐 앞서서 저희가 봤던 이마트나 롯데쇼핑 비교했을 때는 낙폭이 훨씬 적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편의점 관련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과연 25만 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디에 쓸까? 편의점. 했을 때 그러네요. 네, 일단은 좀 편의점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BGF 리테일은 CU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U가 사실은 이런 추경과 관련된 부분 이전에 사실은 이제 좀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 포화가 돼 있다. 이래서 해외 진출을 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와이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던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 미국 시장을 진출한 건 BGF 리테일이 처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CU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했습니다만 뭐 몽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사실 아시아를 중심으로 K 편의점 사업을 좀 확장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9년까지 국가별로 500호점을 개점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K 편의점이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간 상황. 여기에 또 추경과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내수 쪽에서도 어떤 좀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편의점주를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세계.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백화점 계열에 있는 종목보다 사실은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폭의 어떤 좀 크기가 크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에 어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조정이 급격하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1분기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실적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업사이드를 좀 높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수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대형 따이공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낙수 효과를 분명히 신세계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지난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를 하면서 출산율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유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의 좀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면세점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좀 출산율의 어떤 회복을 통해서 결국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 유통 쪽에 대한 소비도 분명히 진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또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국내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면세점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좀 겹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신세계가 오히려 추가 상승의 여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아쉽게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다른 섹터 내 종목들보다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만큼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히 추경 외에도 뭐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관련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신세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대중관계 개선 기대감,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 앞서서 3분기에 중국인 관광 무비자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신세계 수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직접적인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 모멘텀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이번 정부의 어떤 좀 정책 방향에서 아직은 구체화된 것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만이 연관돼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신정부의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확실히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엔터 4사 중에 3사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M의 좀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탄력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인데 중국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좀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에 줘서도 지금 중국 향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좀 이제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텐센트 뮤직이 지금 SM 지분을 약 한 10% 정도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네. 확실히
중국 향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SM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SM과 더불어서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신고가 행진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중국 향에 대한 뭐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렸을 때 미국발의 어떤 좀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무풍지대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러한 반대 수혜로서 사실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중국 향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멘텀이 겹치면서 주가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금 이제 신정부의 어떻게 보면 G7부터 시작해서 외교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대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민주당 여당과 지금 이제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히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예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이런 부분을 온몸으로 수혜로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시장도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게임, 콘텐츠, 그리고 뭐 엔터 관련주들 일제히 다 화장품까지요. 움직임 좋은데요. 그 안에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는 엔터주를 좀 중심적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섹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슈가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앞에서 SM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제가 좀 대장주로서 갖고 온 것은 이제 하이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는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렇죠. 네,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군필 완전체로 BTS. 돌아오고 왔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지금 전역하고 내일 또 전역하는 멤버가 두 명에서 총 4명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21일에 소집 해제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시간차로 봤을 때 올해 이번 달 안에 다 전역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플랜카드가 지금 걸렸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라이브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이 BTS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M은 중국 향의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아티스트의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같은 52주 신고가에도 약간의 좀 결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지금 대부분 다 50일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sek터는 그냥 좀 보고만 있어야 되냐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주가가 눌려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JYP 엔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점 대비해서 한 80% 이상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룸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뭐 신세계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4월 달에 좀 이렇게 주가 자체가 좀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렇다 보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콘서트를 이미 좀 시작을 했고요. 요게 이제 북남미를 거쳐서 유럽까지. 그래서 2분기, 3분기 지금 투어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객의 어떤 숫자가 한 13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객을 통해서 공연에 대한 수입뿐만 아니라 MD에 대한 매출까지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1분기 힘들었던 실적 자체를 조금은 2분기, 3분기가 커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0억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33% 이상 증가하는 거의 빅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SM이라든지 하이브보다는 JYP 엔터 같은 경우가 그나마 자리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섹터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M 그리고 하이브, JYP까지 엔터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본격적인 3프로 공략주 받아볼 시간인데요. 또 3프로 공략주는 앞서 이슈 직진과는 살짝 또 결이 다른 종목들 가져와 주셨어요. 첫 번째 에어레인이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 에어레인은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 CCUS.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IRA 법안에서 지금 상당히 좀 미국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 대한 보조금은 빼내면 안 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탄소 포집과 관련된 보조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에너지 전략의 핵심 기술로서 확실히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부분을 도입을 하면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확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좀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수요가 많이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캐파 증설에 상당히 좀 열을 올렸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면서 매출이 좀 증가하는 어떤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1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매출은 60억, 그다음 영업이익은 12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00% 이상 증가하면서 사실은 어떤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 상승의 폭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좀 연관이 있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뭐 내수라든지 이런 유통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돌았을 때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다음 타자로서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후 좀 급락, 그다음에 쭉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을 제가 볼 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잠잠할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막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따라올 이슈를 미리 대비를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에어레인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그때 한 4월 초에 장대 양봉 그려내고 나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자리가 21,300원대인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더 올려보실까요? 확실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정배열 차트가 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점을 조금씩 계단처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한 23,000원 정도까지 지금 3% 공략주이기 때문에 한 23,000원의 매물대 상단을 좀 뚫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오히려 4월 20일에 세웠던 25,000원에 대한 전고점을 트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1차적인 23,000원을 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저는 한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5,000원 에어레인 잡아주셨고요. 또 3% 공략주라는 특징상 지금 진입을 했을 때 한 23,000원까지도 올려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사님 오면 항상 바이오 한 종목씩은 들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또 두 번째 특징주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사실 이제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어제 이제 오후장에서 제약바이오로 어떻게 보면 좀 수급이 좀 쏠리는 좀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 USA가 지금 이제 열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 80여 개 이상의 좀 기업이 좀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학회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이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애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중 타겟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앞세워서 이중항체 ADC 플랫폼이라든지 삼중 타겟 면역 항암제 같은 사실은 애로와 관련된 부분 혹은 이제 공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의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억제 면역 질환 후보 물질이죠. APB 지금 A1에 대한 임상 1비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대형 적응증 확장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희귀 질환부터 지금 뭐 중추신경계까지 사실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무한하게 확장되는 파이프라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다음 순번으로 뭐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특히 이제 플랫폼 쪽에서도 봤을 때 주가 차트 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지금 밑에 쪽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구간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업사이드 좀 높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미국 보스턴 바이오 USA요. 16일에서 19일 날 개최된다고 하네요. 정말 일정 모멘텀 타이트하게 남아있는 만큼 기대감도 상당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목표가하고 손절가 가격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9,000원대부터 21,000원대까지 좀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좀 먼저 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매물대 상단인 21,0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14,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볍게 좀 오후장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또 댓글에서는 이제 대세는 지주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지주사의 흐름이라든지 좀 오후장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순환매가 확실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 뭐 네. 카카오 그룹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소외됐던 섹터들마저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섹터일까 네. 혹은 순번이 왔지만 지나가면서 좀 눌리는 섹터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 있는 매매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를 체크를 해보자. 만약에 그동안 잘 나갔다가 오늘 눌림이 있는 종목들,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떨어질까? 수급적인 측면일까? 하고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